류현진의 유력한 행선지 중 하나로 꼽혔던 매치가 또 다른 좌완 선발과 계약했습니다. 매치행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류현진의 선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매체 이 뉴욕 포스트의 기자죠. 존 헤이먼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션 머네아가 매치와 2년 2,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2024 시즌이 끝난 뒤에 옵트아웃도 실행할 수 있고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이 계약 자체가 주목을 받는 거는 류현진 선수의 유력 행선지로 매치가 꼽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마모토 선수 영입 실패 후에 이제 단기적인 선발 영입으로 이 팀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스티브 코엔 구단주 부임 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가을 야구 탈락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지출을 줄이고 이제 윈나우 팀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현진 선수와 머네아 선수가 꾸준히 이제 고려가 되어 왔었잖아요. 여기 추가하자면 마이클 로렌젠까지도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이번 계약이 그래서 류현진 선수에게는 행선지를 하나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현지 매체인 SNY, 여기가 이제 또 이제 매치 중계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매치가 고려해야 할 선발로 류현진 선수를 이만하가 머네아 로렌젠과 함께 언급을 했었는데요. 앞서 영입한 FA 우완투수 세베리노에게 준 것과 비슷한 1년 혹은 2년 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머네아 선수의 계약 규모를 봤을 때 이제 세베리노가 1년에 1,300만 달러니까 진짜 2년에 2,800만 달러면 세베리노에게 준 것과 비슷한 2년 계약이 또 체결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5 시즌을 기점으로 했을 때 페이롤이 갑자기 빠지는 구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셋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스탑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였고, 거기에 딱 이제 예상대로 이 계약을 맺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션 머네아라는 선수 2022 시즌을 앞두고 오클랜드를 떠나 샌디에고로 트레이드 되면서 김하성 선수와 함께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팬 여러분들도 다소 좀 익숙할 만한 선수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클랜드 시절에는 사실 준수한 선발 투수로서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 성적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022 시즌에 8승 9패 158이닝을 먹었습니다만 평균 자책점 4.96을 남기고 이제 FA 자격을 얻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도 2년에 2,500만 달러, 물론 1년 1,000만 달러 이후에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졌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사실은 그렇게 이 좋은 성적을 펼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7승 6패 이닝도 117.2이닝으로 줄어들었고요. 평균 자책점도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만 4.44였거든요. 이 성적 자체도 선발 투수로서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벌크가이, 그러니까 오프너 뒤에 붙어서 나오는 선수로 기용이 되면서 조금 이제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선발 투수 보직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팀 코칭 스태프와도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네아가 옵트아웃을 실행하고 다시 한번 FA 시장에 나오게 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다소 애매한 성적, 아니 4점대 중반 성적을 찍고도 이제 옵트아웃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또 호황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머네아의 선택은 적중을 했고, 이 사실 통산 성적이나 아니면 지난해 성적만 보더라도 건강할 경우에는 머네아 선수보다 류현진 선수가 더 좋은 투구를 펼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치의 선택은 머네아였는데,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보다 5살 어린 나이, 그리고 2019 시즌을 제외하면은 어깨 부상을 제외하면 큰 부상이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또 이제 90마일 초중반 때 강력한 싱킹 패스볼을 던지는 투수라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후에 첫 풀타임 시즌이기도 하고, 매치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아줄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머네아로 좀 선회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네아 선수도 보니까 이 류현진 선수와 같은 에이전시, 그러니까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머네아의 계약이 이제 류현진 선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머네아가 계약을 맺으면서 류현진 선수 쪽으로 보라스 코퍼레이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머네아까지 매치로 가면서 유력 행선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걱정할 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시장을 관망 중인 이 구단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인기가 없어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하나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스넬, 몽고메리, 이마나가 이 선수들이 인기가 없어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다른 선수들이 먼저 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이번 오프 시즌은 유독 좀 느리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선발 투수가 필요한 팀들은 많은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네라든지 몽고메리, 이마나가 앞선 이제 선발 투수들이 좀 먼저 계약을 하면 그때 계약 실패한 팀들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팀들도 이제 류현진 선수에게 다시 관심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이제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 어쨌든 매치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팀은 역시 샌디에고 파드리스인 것 같습니다. 이 유력한 행선지로 꾸준히 언급이 되어 왔었고 사실 주요 FA 선수들이 모두 이제 FA로 이탈을 하면서 선발 투수에 구멍이 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다르비슈나 머스그로브, 킹까지는 뭐 그래도 믿음직스럽습니다만 그 이후에 믿을 수 있는 선발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재정난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 같은 단기 계약 선발 투수가 예상 행선지로 또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가게 된다면 진짜 새로운 국민 구단이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하성 선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2년에 450만 달러의 보장 계약을 맺은 고우석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류현진 선수가 던지고 고우석이 지키고 김하성 선수가 막는 이런 그림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류현진 선수의 페코파크 통산 성적 3승 무패 26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38 진짜 극강의 모습이었던 거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거주 환경도 좋고 시청하기도 우리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샌디에고가 아니더라도 뭐 그밖에 볼티모, 양키스, 자이언츠 여전히 류현진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팀들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근데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류현진 선수가 다른 팀의 최우선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자꾸 늦어지면서 이렇게 초조해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의 선발 투수 계약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오프시즌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랜스린이 1,100만 달러를 받고 깁슨이 1,200만 달러를 받고 아예 거의 던지지도 않은 세베리노가 1,300만 달러, 몬타스는 1,600만 달러를 받는 선발 FA 시장에서 류현진 선수가 과연 헐값에 계약할까?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앞서 언급된 선수들과 비견할 수 있는 좋은 계약을 류현진 선수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00만 달러라고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0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이제 1년 샐러리로 이걸 맞춰줄 수 있을까? 이건 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기사 중에서 류현진 선수 진짜 한화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너무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치가 빠졌다는 소식 여러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실까봐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류현진 선수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오늘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